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나왔던 것 같고요. 10억 달러 정도가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채웠냐면은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1일 날 영향을 받는데 또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딱 진정한 트리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미국 시장 좋았습니다. 끝.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여기서 이런 변화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예, 그래도 약간 그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찐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 시장의 가장 핵심은 애플. 야, 그래도 시총 1위인데 그리고 실적 괜찮았다.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았다.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애플이나 글로벌 IT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들이 변해야 될 소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지금 워낙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큽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가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채웠냐면은 이제 인도에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10억 달러를 여기서 채우다 보니까 실적 변화가 크게 없이 성과를 냈네요. 그 중에서 인도 쪽에서 아이폰, 이제 인도도 이제 1인당 GDP가 2,200달러대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인도를 아직까지 보기에는 가보면 이게 정신없고 매캐하고 뭐 거의 수준이 낮은 쪽으로는 알고 있는데 워낙 이제 빈부격차가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중산층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인도에서도 지금 아이폰의 중급 가격대 쪽을 넘어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인도 관련된 쪽에서는 핵심이 공급망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보일 때 핵심이다. 한쪽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 공장을 짓거나 어떤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가져가기 시작하게 되면 인도의 노동자들도 돈을 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소비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또 인도의 모디 총리인가요? 아직도 이분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냥 막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끌어내다가 예. 네. 이분도 이번에 인도의 소비 진작책을 구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고 있고 그러면 요 관계가 인도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가냐. 그래서 벌써 현대차는 인도에 전진기지 딱 마련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그리고 또 거기가 아직까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인도가 인건비를 가지고 넘어갔던 또 하나의 변화를 공장을 그쪽으로 가져가도 그를 충분히 환경에 대한 뭐 이런 규제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생산이 있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인도도 나중엔 변하겠지만은 근데 그 겐지즈강 아시죠?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화장하고 인도의 젖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쪽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변할 소지는 많다는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거를 좋은 걸 또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같이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 쪽에서 좋은 고용지표가 그래도 그나마 고용이 좋다 보니까 경기가 얕은 경기 침체로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또 해석들.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지난달에 발표하셨으면은 타격이었을 텐데 네. 지금 시점에서 또 은행들 막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하다 보니까 대량 해고 나오고 은행들 무너지고 그래도 여전히 만약에 내가 해고돼도 여전히 다시 고용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네요. 그래서 시장은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주춤 버팀목이 돼서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나왔던 이제 달러가 이제 조만간 이게 이제 이번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인하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거의 고점 분위기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FOMC 가서 이제 거의 점도표를 통해서 이게 다 왔는지가 딱 못이 바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조금 자유로워지겠죠. 근데 그때 달러가 만약에 본격적인 약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보다가 거의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쪽으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래서 인덱스 기준에 100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만만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100일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100대가 이탈된다. 그러면은 워낙 강세 그리고 또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선 조금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한 1315원 여기서 또 워낙 강세 모멘텀 받아가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요런 기조로 나가게 되면 오늘 시장은 한 1% 상승 정도로 봅니다. 1% 상승 정도 보는데 그거는 그러면 2525 이 정도쯤 시작을 하겠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또 외국인들 선물 네, 이게 지금 거의 들락날락하면서 정신없이 한 하루는 매수 12,000개 하루는 매도 12,000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오늘 딱 갭상승을 딱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제가 보기에 이럴 때 선물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갔다가 또 흔들릴 수 있는 쪽. 근데 이게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지금 미국은 됐고요. 네, 지금 한국으로 봤을 때 자리가 오늘 1% 시작한 자리가 딱 여기입니다. 여기 지난번 더 할 듯 하고 딱 고가로 만들어 놓고 밀렸던 자리. 그러면 여기 딱 시작해서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자, 거성 임 대표님의 선택은? 몰라. 네. 그렇습니다. 제 심장도 그렇습니다. 해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네.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또 시도했다가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아 하고 좀 고민하는 쪽으로 음봉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 그래도 크게 팔지 않고 근데 현물은 계속 매수 기조예요.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계속 매수 기조다 보니까 거기에 힘입으면 한 단계 레벨업 되겠죠. 그럼 다음 레벨업이 한 2550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끌 수 있을지는 외국인들 선물 기조에 따라 달렸다. 오늘 한 10시 정도쯤까지는 거의 확인이 되겠죠. 그때 그럼 보고 이게 음봉 패턴으로 나올지 또 그냥 달릴지.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기서 쭉 봤었을 때 그러면 이게 미국도 저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거로 보면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이따가 이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자본들 그렇죠. 이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갈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었는데 내가 주식 비중은 많은데 좀 현금 좀 챙기려고 했다고 생각하셨다고 하게 되면 이번 또 단기 반등 때 또 현금 살짝 좀 그러니까 변동성 커질 때 현금 요만큼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확인되고 조금 좀 그렇다. 그러면은 현금 조금 늘려놓는 게 다음 시장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앞으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살려는 것보다 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현금화. 그렇죠. 예, 그래야 그리고 또 지금이 또 이제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하고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닥입니다. 이게 코스닥이 한번 쭉 하고 밀렸다가 약간 다시 시도를 하면서 이제 방향성 막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의 흐름들이 이제 어차피 이거 끌고 간 거 2차 전지였고 2차 전지 조정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들립니다. 네. 근데 요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힘이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움직일 때 2차 전지가 다시 센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다른 2차 전지 외의 섹터들이 강하면서 시장의 또 빈 구석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딱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과정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부품사 쪽에서 전장 부품사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기차가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기차 그만큼 커질 텐데 전기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전장 부품들도 부각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 들어가는 회사들 그리고 거기다가 전장 부품들 쪽이 또 하나 변화가 되는 게 이 전기차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전기로 인해서 구동을 하는 이 체계들이 그대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 기반의 모빌리티라는 얘기겠죠.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걸 가지고 또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다 이제 이동한다는 역학적인 관계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결국은 또 연결되는 게 UAM 쪽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세가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전기를 이용해서 간다라고 하는 부품 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또 앞으로 확장세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바이오 쪽에서도 성장하는 섹터 뭐 이런 것들 또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임상 이상 가서 뭐 삼성 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성과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많죠. 그런 섹터들. 그래서 뭐 쉽게는 뭐 혈당, 탈모, 거기다가 임의용 임플란트까지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 이 시장까지 이것까지 쭉 연결되는 바이오도 보시면서 이런 새로운 섹터들. 그리고 또 보니까 미국에서 움직였을 때 섹터 동향 잠깐 보게 되면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2.25% 이렇게 올랐습니다. 2%대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반도체 쪽에서 약간 힘은 발휘하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 바닥 지나서 뭔가 턴 이거는 확인이 안 돼 있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반도체 바닥은 바닥인데 언제 가느냐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재고나 뭐 디램 가격들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딱 진정한 트리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G2의 PMI 지수. 이게 턴하기 시작하는 게 둘 다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중국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정신없죠. 미국은 아직 바닥권입니다. 요게 턴하는 거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렵부터 반도체는 강합니다. 그거 한번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애플 좋았고 테슬라 좋았고 엔비디아 좋았고 그러니까 일단 IT 쪽과 함께 변화는 나오겠는데 이게 좋은 게 이번 주도 계속 좋겠느냐? 아직은 네, 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들 아까 말씀드린 쪽의 전략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번 주 일정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정도 여전히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지금 또 여전히 체크해야 될 핵심 같고요.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괜찮다고 바라보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기대감도 살짝 올라가긴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일단 오늘 발표될 거는 4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별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질 거라는 반영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있고 여기서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직접 이제 내가 카드 결제하면서 생활에 다가오는 물가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 가솔린이라고 그러죠. 가솔린 이런 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여전히 안 빠질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방한해서 무슨 로드쇼를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혹시나 또 네옴시티와 연결성으로 MOU 말고 실제 계약 뭐 나오는 거 없나? 그런 쪽에서 관심이 살짝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강하다? 그러면 요 뒤에는 또 뒤에 약간 또 이슈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강하다 그러면 한번 또 팔고 대관 전략이 좋지 않나 싶고요. 드디어 우리 에스파가 컴백합니다. 우리 에스파. 물론 이제 걸그룹도 나오면 이제 다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좀 사랑해줘야 됩니다. 예, 열심히 네, 이렇게 보니까 117만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가요? 앨범이요, 판매가. 엄청나네요. 예, 이제는 100만이 다 넘습니다. 그러게 예전에 이거 우리 이거 뭐죠 다운로드 이거 음향 저 노래 네. 이러고 되면서 만장팔기 어렵다 이런 뉴스 들었던 게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네. 음반 판매 쪽을 봤었을 때 전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트리밍 시장이 강합니다. 네. 근데 음반 판매와 관련돼서 가장 큰 쪽은 미국이 거의 뭐 40% 이상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물 음반과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떠오르는 가장 큰 시장은 동남아입니다. 이게 의외로 강하고요. 여기서 또 퀴즈. 만약에 실물 음반이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듣는 거 빼고요. 그러면 CD가 있을 거고, 그들 발음은 비닐이라고 합니다. 비닐. 이게 뭐냐면 LP판. 네. 둘 중에 뭐가 더 잘 팔릴까요? CD가 잘 팔릴까요? 지금 실물 음반 쪽에서 LP가 잘 팔릴까요?
글쎄요. CD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LP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 이 양다리 이거 뭡니까? 네, 하나만 골라주셔야죠. 네.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아니 그냥 편리한 거 따지면 CD죠. 통계를 내봤더니 이거 쭉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P가 더 많이 많아요. 팔려요. 이거 약간 소장용, 근데 듣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소장용, 어차피 이거 실물 앨범을 산다는 얘기가 팬덤으로 사지 이걸 노래를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LP가 더 많이 팔린대요.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게요. 네. 그거 뜻밖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어차피 BTS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포토 앨범 들어가는 거 다 모으려고 그걸 사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 BTS 앨범 노래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노래 듣는 건 스트리밍이 편리하죠. 그렇죠. 간단하고. 네. 어차피 대세는 스트리밍입니다. 그리고 가 있는데 지금 앨범 판매가 나오는 거는 또 그런 쪽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노래보다 왠지 보고 있으면 좋은 거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실적 발표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 체크해야 될 텐데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카카오가 실적 사고를 쳐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는 괜찮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CJ-제일제당 혹시 오늘 또 원자재 가격들, 곡물 가격들 떨어지면서 실적에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 좋은지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쭉 봤을 때 지누스도 눈여겨보는 게 지난번에 경동나비엔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적 발표하고 봤을 때 실적이 꽤 좋았거든요. 근데 이 실적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존에 작년에 물류비가 급증했던 게 이게 빠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지누스도 대표적인 그런 회사죠. 근데 차이가 있는 거는 경동나비엔은 이쪽이 성수기고 지누스는 그게 침대 가구는 성수기라고 보기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지누스도 실적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건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 정도 실적 보면서 대응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5월 9일 화요일은 요거 또 중요하죠. 우리 바이든 대통령, 우리 빼고요. 네. 네. 그들의 바이든 대통령이 원내대표가 지금 상원, 하원 의장과 지금 인터뷰만 하면 지금 재무부 장관 옐런 장관은 그 얘기만 하고 있죠. 우리 6월 1일 가면 셧다운이야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는데 워낙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첫 회의에서 뭔가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오히려 이거 회의 나오고는 간격이 너무 넓어. 그래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고 어떻게 좁혀가는지 앞으로 또 20일 안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사이에 또 싸우는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네, 그런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이거는 미래 쪽을 바라보는 쪽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는 유통기업 쪽에서 GS 리테일 이런 거, 현대백화점, 또 코롱인더도 실적 좋아지는지 보니까 화학업종들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스프레드는 살짝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변화 요인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그래도 화학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타이널이라고 하는 한 분, 이분은 신재생에너지의 뷰를 꺾었더라고요. 네. 어제 봤던 리포트 상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화학 쪽은 스프레드 개선될 거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 확인하겠죠.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크래프톤, 위메이드 게임주 실적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게임주 실적은 기대감은 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성과 뭐 얘기하는 거 요거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수요일 날은 드디어 미국의 4월 CPI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좀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4월 달은 뭐 유가가 그때 또 올랐던 거 반영하면서 약간 좀 살짝 올라갈 걸로 보는데 이게 일시적일 거다라는 쪽에 반응이 크게 되면 크게 신경을 안 쓸 거고요. 네. 근데 여전히 불안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때부터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1일 날 영향을 받는데 또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 또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이날 구글의 폴더블 폰 픽셀 폴드가 발표되기로 했는데 미리 발표했다. 뭐 이렇게 급한지. 예. 그래서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OLED와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들 누가 하느냐?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장이 커지다 보면 이쪽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또 잘 팔리는지, 근데 워낙 비싸요. 네, 한국 거는 그 정도까지 안 가는데 225만 원이 시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폴드폰 이거 살까요? 그러게요. 네. 아직 좀 가격,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네. 경기도는 서울 밑에 경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갤럭시 폴드 5까지 보자라는 네. 쪽이 나올 것 같고, 10월 10일까지 수출 동향 뭐 그렇게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코리아 2023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는 거, 여기 또 대거 참석하더라고요. 관심 있으면 또 가보고 싶은데 이제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제 인공지능 대전 AI 관련돼서 또 이것도 코엑스에서 하더라고요. 여기 부산인가? 그리고 이게 코엑스인가 그런데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실적 보니까 요 또 카지노 업체들 다 실적 발표하고, LNF 2차전지 쪽에서 또 하나 실적 발표하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NC소프트 게임주의 대장주 발표되고, 신세계 인터, 신세계 휴젤 이런 정도. 이거는 또 소비 쪽의 모멘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에는 조금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영화 중에서 가오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마블 영화. 네. 알아요. 왜 이랬다 하세요? 아까부터 네, 하여튼 그거. 네. 간 봤어요. 감바스, 예. 감바스, 예. 맛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 시리즈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기대감이 높아서 되게 되면 좀 영향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쪽은 얘기 나오는데, 이건 또 성과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크리스 프렛이죠. 그 친구, 유쾌하신 분. 네. 그분, 그래서 좀 아깝긴 합니다. 캐릭터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채널 아닙니다. 파리 어머니 톡입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지난번에 디즈니에서도 그 메타와 관련해서 네. 메타버스 그 연구 네. 이런 것들 중단한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계획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랬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런 거 사업 중단한다는 거를 약간 호재로 받아하더라고요. 비용 나갈 거 없겠네. 메타 대량의 고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예전에 모멘텀은 꺾였지만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는지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일 목요일 날은 4월 미국의 PPI, 그리고 중국의 4월 CPI, PPI. 그러니까 요 둘째 5월 10일 날 전후로 돼서는 이런 물가 지표들 다 나오죠. 네. 그에 따른 시장 반응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페크 월간 보고서. 여기서는 공급은 뭐 그냥 그렇고 수요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쪽이 수요가 저희가 생각할 듯이 경기에 대한 부진과 관련된 쪽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후보군들입니다. 에코프로, KT, 코신, 한에스 금양.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 금양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제외될 요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거는 아닐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 그러면 또 외국인들 수급 좋아지겠죠.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혹시나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강되겠죠. 외국인들이 산다. 그러면 그렇죠. 주가가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는 이날도 게임사들 실적 발표, LGU 플러스, SK텔레콤과 같이 또 통신주 실적 발표. 근데 요즘 보니까 5G 관련주, 이거 그냥 거의 바닥을 모르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의
KFX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좋겠죠. 그렇죠. 장비사들이 빠지게 되면 통신사들은 실적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명암이 바뀌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사들, 한국가스공사, KTNG, 지역난방공사 이런 공사를 펼치네요. 네, 이런 회사들 예, 실적 발표하는 거 체크하고 또 롯데케미칼 화학 쪽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월 11일 금요일인데 12일 금요일인데 별거 없는데요, 이날은. 그냥 이슈는 큰 거 별로 없고 중국에서 M2 이거 실적 관련 통화량 증가는 꾸준히 나오면서 인민은행은 역시나 통화량 공급하면서 경기를 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나오는지 뭐 정도. 그거 나머지는 별로 한국타이언테크 정도? 예, 실적 발표고 삼성화재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게 최근에 IFRS 7 이쪽으로 바뀌면서 실적이 나온 거 가지고 회계상으로 실적이 바뀌어서 회계상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거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물론 살짝 좋아지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얘기하는 동안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아, 그 사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3,305억. 그러니까 아마 그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인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그 향후 3년간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2년간 이개년 평균 연결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전액 현금 배당하겠다. 또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8% 가운데 3%를 향후 3년간 1%씩 특별 소각하겠다. 좋으네요. 좋네요. 네. 큰 감동도 없고. 네. 일단 실적은 한 3,070억 나오기로 했는데 그 정도면 비슷하게 나온 건데 비슷하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은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뭐 적절한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주주원은 좀 자사주 매입 더 하고 소각하는 과정들을 해서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 이제 일정 부분들은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뭔가 변화가 되겠죠. 근데 주가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좋으려면 생각밖의 기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네, 올라가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라고 보고 그래도 성장은 멈춘 건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멈추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거의 202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로 3개년 연속으로 딱 멈춰 있죠. 여기 이제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거, 그게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 같습니다. 네. 참 애플의 9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참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게 벌써 4개년 2018년도, 2021년, 22년, 2023년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한다. 놀라운 거죠. 900억 달러면 돈이 얼마? 거기에 주주였던 한국 그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아마 이런 사례로 들면서 너네는 왜 뭐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사례 들립니다. 잘못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